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6일 오후 1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총선을 통해서 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개헌선을 확보를 해가지고 김정은 민족 반역 세력과 손을 잡고 연방제 통일, 그것은 종착점이 공산화 통일입니다. 로 나아가겠다는 구도를 가지고 어찌하였든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반역과 부패를 저지른 데 대한 검찰 수사를 저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 설치법. 공수처는 법적 근거, 헌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불법단체입니다. 이게 연말에 이게 벽에 부딪혔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꼼수에 대해서는 묘수로 막겠다면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선거법 개정안으로 덕을 볼 정당이 정의당이어야 하는데 정의당이 아니고 비례한국당을 만들어내는 자유한국당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유한국당을 위한 헌법 개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야말로 묘수가 문재인의 죽을 꾀를 현실화하는 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밤새워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이 결국 죽을 꾀가 된다. 죽을 꾀입니다. 이게 바로 죽을 꾀. 여기에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정권을 보호하겠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권력 집단인데 그 중에서도 판사, 검사, 경찰, 현역 장성을 핵심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정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반역 그리고 부패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공수처가 들어가서 막도록 하겠다. 즉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이 특정 집단, 특정 국가 엘리트 집단에 대한 수사가 다른 기관에서 진행될 때는 그 사건을 그냥 가져가 소매치기 하듯이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권한까지 줍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수정안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지금 검찰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즉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때는 미리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 공수처에 알려가지고 회신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검열입니다. 이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공수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컨대 김기현 울산시장 낙선 공작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어요. 또 지금 유재수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 조사 중단 이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뭐 우리들 병원도 있고 우리들 병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공수처법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수사 초동 단계부터 즉 영장을 신청할 때부터 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공수처에 알려야 되니까 공수처는 가만히 앉아서 그런 보고를 받다가 보면 아 이거는 수사하지 마라 라든지 이 수사는 우리가 하겠다고 하든지 우리가 하겠다고 하겠죠. 주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이 사건은 우리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가져가서 뭉개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검찰이 반발했습니다. 아니 검찰 위에 공수처가 있다는 헌법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헌법은 최종 기소권은 검찰총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등장해가지고 현역 장성까지 수사하겠다는 정권 수호기관, 과거의 정보부, 그리고 북한의 보위부, 게슈타포, KGB 같은 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다 못해가지고 어제
밤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을 했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정면 도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내포된 말은 당신들 부정부패 덮으려고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정면 도전입니다. 그 말은 뭐냐? 만약 이걸 강행하면은 직권남용으로 관련자를 수사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검찰총장이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야당 대표가 화를 내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원래 검찰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런 중대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검찰과 상의를 하지 않고 합의 과정이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수사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견제의 원칙도 무너뜨리고 공수처가 괴물이 되는 정권 수호 괴물이 되는 조항을 끼워 넣으면서 검찰과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법무부는 지금 검찰과 갈등하고 있으니까 검찰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있었다면은 이 사실을 24일 저녁에야 윤석열 총장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수사 검열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윤 총장이 격앙했다고 합니다. 대검 간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화를 내면서 입장문을 발표하라 했는데 입장문이 아주 강경합니다. 수사 검열이다, 독소 조항이다 이런 말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추가된 법인데 24조 2입니다. 24조 2.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하면은 수사 중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은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보다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고 미운털이 박힌 사람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덮어야 할 사람은 다 보호를 해주는 이런 은폐기관이 되고 조작기관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도 수사 착수 때부터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처장은 누가 임명하느냐? 야당 대표가 임명하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더구나 지금 문재인 씨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의 비리를 조사하도록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청와대는 조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 제도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직무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 유기고 직권남용이죠, 사실은. 그러면 공수처는 왜 만들었냐? 바로 고위공직자를 감시한다는 명분을 내걸어 놓고 고위공직자를 감시를 하면서 이 정권을 보호하겠다는 일념을 내세운 거죠. 고위공직자 중에서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적극적으로 막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적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윤석열, 황교안, 또 정광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같은 편에 서 있어요. 같은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편에 선 거죠. 무슨 세 사람이 서로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 같은 편이라는 것은 어느 편이냐? 대한민국 편입니다. 헌법 편입니다. 태극기 편이에요. 진실 편입니다. 그러면은 정의로운 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황교안, 윤석열, 정광훈은 정의로운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이해찬, 정의당, 유시민 이런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불법 편에 서 있어요. 불법. 헌법 파괴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파괴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 진실 세력과 거짓 세력의 대결인데 여기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실 편에 서고 태극기 편에 서고 헌법 편에 섰다. 그러니까 자연히 광화문 집회에 나가면은
윤석열 총장을 아주 축혀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작년만 해도 윤석열 총장은 애국 세력이 규탄해 마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른바 적폐수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괴롭혔다. 그런데 조국 수사를 딱 시작하니까 이게 한국의 우파 세력이 윤석열 지지 세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파 세력이 마음이 변심을 한 것이 아니라 우파 세력의 기준은 항상 사실이냐 아니냐, 헌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하는 행동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다, 진실편에 섰다고 하니까 지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파가 지금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 씨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정의롭다 해가지고 그 행동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라.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라. 참 어려운 일이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어떤 사람에게 징역형을 내릴 때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징역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징역형입니다. 이건 좀 어렵지만은 그 인간과 행동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분리하려고. 그러니까 법관은 함부로 어떤 사람의 인격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유민주 세력은 윤석열 씨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보다는 윤석열 씨의 행동이 정의로우면은 칭찬하고 불의하면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자유우파 세력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가니까 결국 문재인 씨가 꾸몄던 일들이 이게 자충수, 자승자박, 죽을 꾀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맞고 나선 사람이 윤석열, 황교안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한국의 정치 상황은 예측 불가능입니다.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 지금 미리 예단하는 게 다 오만하다는 이야기죠.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